뭐 누드 크로키도 막 해보고. 누드 네. 크로키. 예, 누드 크로키도 많이 해보고 싶네요. 예, 매력이 있어요. 정말 너무 인간의 몸이 아름답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모자장수입니다. 오늘은 엄청 굉장한 곳에 왔습니다. 바로 영케이 아트 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자, 여기에 주인장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위치한 영케이 아트 스튜디오의 원장님, 그림 그리는 영케이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영케이, 이름이 영케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명을 쓰고 있어요. 사인명이 원래 영케이였어요. 음. 본명은 이제 너무 흔해가지고 영케이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영케이로 활동한 지는 한 8, 9년 정도? 8, 9년? 예, 예. 그런 이 그림의 뜻을 두고 어릴 때부터 활동을 해오신 거예요? 아, 저는 어릴 때 이제 만화가게 했었어요, 집이. 그래서 만화를 항상 신간 나오면 아버지랑 총판 가서 네. 만화책을 가지고 와서 읽고 따라 그리고 막 음.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근데 그럼 만화가게 해서 예술을 접했으면 만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랬었죠. 어릴 때 공책에다가 이렇게 음. 칸 나눠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었는데 어릴 때부터 만화책도 좋아했지만 책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상상하고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해서 일러스트도 굉장히 좋아하고 만화의 그 사파 이런 것도 좋아했지만 이 회화 쪽으로 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추상화를 많이 그리고 있는데 추상화가 저한테 굉장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추상화는 네. 언제부터 그리신 거예요? 2009년 정도부터 그렸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 전에는 네, 구상이나 뭐 반구상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좀 미숙했으니까 스케치도 많이 그리고 누드 크로키도 막 해보고. 누드 크로키. 예, 누드 크로키도 많이 해보고 싶네요. 예, 매력이 있어요. 정말 너무 인간의 몸이 아름답습니다. 예,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진짜. 알겠습니다. 너무 추천드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누드 크로키도 반을 열었다가 이제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네. 모집이 많이 안 돼서 지금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잠깐 휴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그러면 만화방을 하면서 네. 이런 걸 자연스럽게 접했을 텐데 예. 진짜 이걸 업으로 해야겠다 예. 싶은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미술을 배우고 싶어 했었고 업으로 해야겠다라고 음. 생각했을 때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 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직업이 가장 저한테 잘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직업을 가지고 가는데 예술이라는 게 작가님도 시인이시니까 아시잖아요. 네. 되게 많은 역경과 고난 그리고 막 힘든 거 그러니까는 네. 자기의 내면의 고통도 있고 그 외부에서 주는 고통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생활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우여곡절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만약에 제가 다른 직업을 가졌었으면 이렇게 오래 끌고 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제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불평하지 않고 오지 않았나. 힘든 것도 많지만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불편함도 많았고 내적으로 그쵸. 좀 힘들기도 했는데 그쵸. 예술을 한다는 게 내 자신도 하면서 위로가 되고 서로 교류하면서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여기는 왜 차리게 됐나요? 이제 저도 이제 생계를 유지를 네. 해야 되니까 강의 같은 것도 이제 들어오고 계속 작업실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는 지인분의 학원에 가서 작업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화실도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제 공간도 필요했지만 가리키는 위치가 되니까 스튜디오를 열어서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제 작업실 겸 화실, 아이들도 교육하고 어른들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해서 열게 되었어요. 여기는 그럼 얼마나 된 거예요? 여기는 지금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2012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마을에서 강의도 나가고 하면서 네. 저한테
제 강의 듣던 분들이 여기 오셔서 쭉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투를 벌이면서 이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막 네, 맞아요. 외부 강의들을 막 하면서 네.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여기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음.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버티기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수익적인 면을 가져가고자 하면 네, 스튜디오나 화실 이렇게 네. 차리지 않고 네, 미술 학원 해가지고 네, 네. 입시생들 가르치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특별히 스튜디오라고 해놓고 일반인들까지 자유롭게 이렇게 배우러 오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입시 미술 같은 경우는 미대를 가는 친구들, 어떤 목적이 있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업실로 이용을 하면서 성인 미술이나 아동 미술 쪽으로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화실을 이제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차리게 된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건데 네. 여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주 1회, 2회, 3회 정도를 오셔서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시고 저 같은 경우는 1대1 맞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대로 네. 가르치고 있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유도해서 그쪽의 장르를 그릴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원데이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사진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상의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저희는 맞춤 시스템입니다. 고객님께 100% 네. 만족을 드리는 고객 만족. 네, 고객 만족 서비스. 그럼 작품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네, 근래에 했던 전시 활동이나 네.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했던 작업들하고 최근에 했던 전시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지금 심정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9일 날 끝난 전시가 대부도 유리섬 뮤지엄의 메가트 미술관이었는데 안산에 좋은 작가님들과 같이 참여한 전시예요. 거기도 이제 코로나를 주제로다가 전시를 했어요.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가끔 보면은 인스타도 친구잖아요. 네. 작품에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러면 네, 약간 네. 가격대가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네. 상업적인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팔리고 그러나요? 가격대가요? 궁금해서 갑자기. 네. 아, 저는 지금 호당 15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뒤에 보이시는 저 데코 저게 이제 15만 원이면 1,500만 원이죠. 네. 갤러리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갤러리에 뭐 5대5나 6대4 정도 떼드리고 이제 제가 가져가고 이런 방식이에요. 다들 아실 테지만 그걸로는 약간 수익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품을 만드는 거는 이제 계속 네. 만들 수 있지만 판매되는 거는 어쩌다가 하나니까 제가 그래서 화실도 운영을 하면서 외부 강의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어요. 뭐 전시 기획도 하고 네. 큐레이터도 하고 도슨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전공이 있어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경력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무래도 두 개 다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경력이 없으면 공부를 그쪽으로 했던지 아니면은 작가 활동하면서 네. 전시도 이제 기획해보고 뭐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면 큐레이터 활동을 하려면 이제 스크립트도 이제 혼자 짜고 관람객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노하우가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 작품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오랫동안 추상 표현주의 작업을 했는데 불의옥잠 시리즈 좀 그리다가 네. 다시 추상 작업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1월 달에 전시가 잡혀가지고 이제 추상 작업하고 있는데 저의 그 대표적인 시리즈가 이제 구름 시리즈예요. 클라우드 시리즈인데 구름은 저의 자아를 나타내는 텍스트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다 누구나 그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태어나잖아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불안이거든요.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의 그 자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대 사회도 불안정하고 클라우드 자체가 가상 공간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클라우드 자체가 우리가 학습된 이미지로 클라우드를 연상하지만 사실은 클라우드는 그냥 수증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속을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형체를 이미지로 가긴 하지만 사실은 형체가 없고 또 부유하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비가 돼서 내리고 구름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저랑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더 나가서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구름을 가지고 추상 작업을 많이 하는데 약간 팝아트 느낌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어둡게 작업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특별한 이미지로 각인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최신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저의 구름들이 다 모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완성이 아직 안 된 거고 완성이 된 작품인데 요즘은 그냥 저의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오토마티즘도 들어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도된 작업도 들어가 있어요. 구름에다가 자기가 그때 느낀 감정들을 섞어서 그쵸? 이렇게 투영을 한 거네요. 네네. 지금 보신 작업들은 막 좀 이렇게 많이 푸른 거고 네. 또 이렇게 구름처럼 정말 아 얘는 구름이야 하게끔 귀엽게 이제 구름으로 막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그 안에 막 콜라주 작업한 것도 있고 작업이 막 이렇게 어쩔 때 보면은 정돈된 것도 있지만 막 어쩔 때 보면 정신없이 네. 투머치로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정돈이 돼 있는 추상 작업이면 추상이 아니죠. 예 그것도 그렇고 불안정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뭔가 약간 좀 투머치로 약간 있으면서 아 이게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한데 뭔가 약간 어수선하고 뭔가 불안정해 보여 이래야지 제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거죠. 예술을 안 했다면 지금 나이 때쯤 뭘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성우가 꿈이었어요. 성우? 네, 그래서 성우에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았을까. 아, 책도 읽어주고 네. 역할극. 역할극?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저 좀 약간 동화구연 좀 잘하실 것 같고. 어렸을 때 연습하고 이랬어요. 아, 그래요? 막 그 뭐지? 네. 팥쥐 엄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연기도 좀 따라하고. 하시나요? 연기는 어릴 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잠깐 연극 연극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연극 좀 이렇게 외우고 네. 대사 외우고 근데 대사가 은근히 이제 짧은 거는 괜찮은데 네. 긴 거는 나름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동선이 있잖아요. 네. 어디서 이렇게 턴을 하면서 뭐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니까 생각보다 이제 좀 연극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그럼 어렸을 때 네. 이런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네. 집안에 반대는 없었나요? 반대가 많았고 네. 지금도 안쓰러워하시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몇 년 전까지 들었었고 네. 계속 그런 얘기는 한 번씩 부딪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예술가의 길이 뭐 작가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시밭길이죠. 예, 가시밭길이고 좀 전시하고 뭐 작품하고 이러면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해를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저희 가족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시긴 하시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일을 했으면 좀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죄송한 마음이 있죠. 가족들한테. 왜 물어봤냐면 요즘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보통 웹툰이나 뭐 그런 거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고 성인이 돼서도 나 이제 예술계에 몸담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집안을 설득할 수 있는 팁? 그런 거 그냥 10년 넘게 그냥 하면 돼요. 뭐 욕을 네. 듣던 뭐 그냥 마이웨이로 그냥 묵묵히 견디기? 네, 묵묵히 그냥 견디는 거죠. 만약에 반대가 있어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잖아요. 네. 자기 분야에서. 모든 일이든지 10년 넘게 하면은 이제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묵묵히 하다 보면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예술 쪽은 워낙 힘드니까 네. 본인이 좀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정말 내 적성이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걸치면 그만둘 수도 없어요. 맞아. 네. 중간에 애매해져요. 네, 애매해져. 네.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 취직도 못해. 맞아. 맞아. 네.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네. 이걸로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예술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앞길이 막막해서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맞아요. 예술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자면?
코로나 시대가 와서 네. 경제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경제가 다 안 좋은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게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사실은 예술가들이 고독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 힘을 내세요 여러분 뭐 이런 말은 좀 하기도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이 버티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작년에도 버텼잖아요. 올해가 어찌 보면은 작년보다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로 기대서 예술가들끼리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올해도 또 버티고 희망 있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을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사실은 네. 지금 계획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앞이 안 보였어요. 네. 계획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도 회원분들이 오셔서 이제 운영을 하는 네. 시스템이고 또 저도 외부 강의 나가는데 지금 올해 제가 계약된 강의가 3건이었어요. 세 네. 곳이었는데 하나만 살아남고 2곳이 다 잠정 휴업이에요. 네. 그런데다가 또 그 한 곳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러면서 회원분들이 또 못 나오시고 수업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또 실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열악한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고 네. 다른 일들을 좀 많이 도모할 생각이에요. 뭐 미술 관련 일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공공미술도 이제 들어오면 하고 도슨트 활동도 많이 하고 아트 마켓 같은 데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전시도 많이 참여하고 활동을 하면서 또 버티기 모드로다가 네.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서 영케이님의 작품을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래에 잡힌 전시 기획이나 그런 건 없나요? 목동에 있는 구구 갤러리에서 1월 6일부터 청년 작가님들하고 단체전 참여할 거예요. 오. 그때 혹시 제 작품이 보고 싶으시면은 한 6점 정도 네. 이제 걸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고 또 다른 작가님들 작품도 너무 좋은 작가님들 많으세요.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보러 오실 분들은 어디라고 하셨죠? 목동에 위치한 구구 갤러리입니다. 네, 구구 갤러리로 1월 6일? 네, 1월 6일부터 1월 6일. 네. 제가 이렇게 왜 차려 입었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 화실 영케이 스튜디오 아닙니까? 직접 원데이 클래스를 체험해보고 어떤지 요청에 응해주신 영케이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별 말씀을요.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고고! 물이 좀 생긴 다음에 오. 이렇게 긁어주는